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은 반미콩이며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조만기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 두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구상 배경, 세 번째로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이고, 그에 대한 주요 기능 소개가 다음으로 있고, 주요 기능에 대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릴 것이며, 이제 사용한 스택 소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Q&A를 팀원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맞춤 주사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알레르기와 바쁘게 이제 살아가다가 좀 미처 챙기지 못한 영양소를 확인하여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춤 추천 이후에 본인이 먹을 약이나 먹게 될 약들을 검색하면 결과에 검색한 약들이 본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만으로 나오지 않는 약들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거나 나와 같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있는 서비스를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서비스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보통 두통이 있을 경우 개보린을 먹게 됩니다. 네, 그러나 좀 같은 개보린이어도 제품에 따라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 섭취 전 꼭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만 가지에 해당하는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의 성분을 확인할 필요 없이 알레르기 성분을 등록하고 궁금한 약을 검색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도 약을 먹었는데 뭐 부작용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약 먹고도 뭐 괜찮을까?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는지 이렇게 다른 정보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해소할 수 있게 커뮤니티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 이런 서비스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서비스 사용 방법 및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비스는 대략적으로 로그인을 관리하는 회원 등록, 어, 영양제 추천, 알레르기를 선택하는 맞춤 추천, 그리고 의약품을 검색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검색, 또 타인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뭐 닉네임이나 뭐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부터는 직접 사이트에서 시연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로 들어와서 음, 저희 메인 페이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저희 도와줘야기 어떠한 페이지인지 알려주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는 배너와 세 개의 그림은 키프레임스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헤더에는 저희 로고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모달 창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체 로그인 및 구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을 소셜 로그인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OAuth 로그인은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클래스와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통하여 OAuth 로그인을 활성화해 주었고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유저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 가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은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로 먼저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후에 받게 되는 액세스 토큰은 보안을 위해서 익스퍼레이션 타임을 짧게 설정하고
만료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하여서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로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토큰은 JWT 토커나이저를 구현하고 나서 JWT 검증, 인증 필터, 이제 시큐리티 필터 체인에 구현된 JWT 인증 필터를 등록하여서 사용자가 로그인 시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끔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석세스, 페일러 등의 핸들러를 구현하여서 필터 체인의 흐름을 좀 조절하였습니다. 이제 로그인 상태는 리덕스를 통해서 전역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요청의 액세스 토큰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사이트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이용하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맞춤 추천은 이제 불편한 신체 부위와 알레르기 성분을 선택하면 결과 페이지에서 영양제를 추천해주며 사용자 알러지 값이 검색 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일단은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곳을 한 가지 선택해 주시고 들어서 눈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약물 알러지를 하나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 창에서는 구글 자동 검색 창을 도입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알러지가 있다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알러지 값을 좀 기입하게 될 때는 연관 검색을 통해 좀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스피만 검색해도 아스피린이 자동 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아스피린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 영양 성분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와 그리고 이러한 영양제를 간단하게 추천해 주는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맞춤 추천은 이렇게 불편한 신체 부위와 알레르기 성분을 선택해서 결과 페이지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하였고, 이제 만약에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설문조사처럼 한 엔드포인트에서 여러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텝 방식으로 관리해 주었으면서 다른 페이지를 도중에 다녀오게 되는 등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스텝을 리덕스로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약품 검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궁금하신 약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약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맞춤 추천 여부에 따라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면서 이제 약을 누르면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일단은 이러한 기능 구현은 유저 파람스를 통해서 URL에 파라미터를 추출하여서 엑시오스로 토큰 값과 파라미터 값을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서버에서 값이 오면은 맵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하거나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유저 이펙트 훅을 사용하여서 페이지 준비가 될 때까지 로딩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스피린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딩 창이 구성이 되고 이러한 약의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의 오픈 API를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검색 요청을 위한 API를 따로 구성하였고 이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만 받아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오는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에서 파싱을 하여서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게끔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만약에 맞춤 추천하여서 알러지 정보가 있으면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와 유저 엔티티 사이에 매핑을 시켜서 검색한 약에 알러지 정보가 있는지 주의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스피린을 알러지 정보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아스피린 약에 대한 알러지 여부가 오라고 뜨게 됩니다. 이제 상세 정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약의 회사와 간단하게 효능,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그다음에 표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내가 먹는 약이 확실히 맞는지 약 이미지 또한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맞춤 추천해서 제 알러지 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글을 전부 읽어서 판단하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사용자 주의 사항으로 회원님이 설정하신 진통제 계열, 저는 아스피린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주의사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어, 이제 커뮤니티를 간단하게 시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음,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전체 조회에서 목록들이 페이지네이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은 리액트 페이지네이트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그 작성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러를 통해 이제 작성 내용과 사용자 정보를 받아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네, 글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글이 잘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커뮤니티 내 상세 그 부분에서는 글의 생성, 뭐 삭제, 수정 및 뭐 댓글 달기 이런 기능들을 같이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상세 조에서 글쓰기 버튼에 이미지를 따로 적용해서 여기 보시면 나도 글 쓰러 가기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제 보다 사용자가 쉽게 게시글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UX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한 쿨루드의 비동기적 상태 관리를 리덕스를 통해서 관리하였고, 엑시오스 인스턴스와 엑시오스 인터셉터를 사용하여서 리덕스 코드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어, 간단하게 댓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 마이 페이지는 여기 보이는 이 문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정보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닉네임 수정은 이제 유즈 리플을 통해 수정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포커스 되도록 구현하였고, 이제 이미지를 따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업로드는 수정 버튼을 누를 때 버튼이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 올리는 것을 보여드리면, 먼저 닉네임은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고, 이메일이나 알러지 정보는 따로, 이메일은 아이디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못하고, 알러지 정보는 맞춤 추천에서만 설정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로고로 먼저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프로필 사진이 잘 업로드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들어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액세스 토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요청을 보냈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어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설정한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 입력한 눌렀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푸터의 구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푸터는 만든 저희 팀원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만약에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각 팀원들의 GitHub 레포지토리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네. 어, 이렇게 프로젝트는
프리티어와 에스턴트 같은 프로그램을 협업 툴로 설정했으면서 웹프로로 초기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GitHub을 통해서 전체적인 코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GitHub 플로우를 레퍼런스 삼아서 디스트레이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라이드 쇼를 보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다섯 번째로 팀원 분들을 한번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론트엔드 팀원 분로는 프론트엔드 팀장이시자 커뮤니티 CRUD, 마일페이지, 검색 메인, 토큰 갱신 부분을 맡아서 하신 도경님, 이제 로그인 부분과 헤더 쪽 맞춤 추천을 맡아서 하신 호주님, 그리고 커뮤니티와 검색 부분을 담당하신 성신님, 메인 부분과 푸터 쪽, 그리고 검색 쪽을 맡아서 하신 진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백엔드 팀원들로 이제 먼저 백엔드 팀장이자 아, 오스 구글 스프링 시큐리티 및 JWT 오스 컨피그레이션 야 검색 API 등을 구현한 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팀원 오어스 네이버 쪽, 그리고 설문조사 쪽을 맡아서 구현해주신 동희님이 계시고, 그리고 오어스 카카오 커뮤니티 쪽을 맡아서 구현해주신 인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용한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기획을 위한 피그마, 어, 서비스 제작을 위한 리액트와 스타일 컴포넌트, 상태 관리를 위한 리덕스, API 호출은 엑시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백엔드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은 웹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였고, 유저 및 커뮤니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프링 JPA, MySQL 등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배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AWS에서 많은 서비스를 같이 결합시켜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서비스의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WS사에서 배포 이외에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서비스도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배포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배포는 GitHub 액션을 통해서 자동 배포화를 진행하도록 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팀원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주님한테 맞춤 추천 페이지를 구현할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님 한번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하나의 맞춤 추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순서대로 띄워주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순서를 도입했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 페이지만의 스테이트로 뒀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이트를 사용해 보니까 맞춤 추천 페이지에 있다가 도중에 다른 페이지를 나갔다 들어오거나 뒤로 가기로 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스텝을 제어해 줘야 했어서 스텝을 리덕스로 전역 변수로 정의하고 여러 경우에 대한 맞춤 추천 페이지 방문의 스텝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의 알러지 선택 단계에서 어려운 알러지를 사용자가 정확하게 적게 하기 위해서 구글 자동 검색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자동 검색 엔진의 연관 검색어를 선택하면 강제로 검색 결과가 뜨고 화면 스크롤이 사라지는 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 검색 엘리먼트에 부여되는 클래스를 1초 뒤에 제거시키고 사용자가 자동 완성을 누르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값을 업데이트하도록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경님은 만료된 토큰을 갱신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나요? 제가 토큰을 갱신하는 작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료된 토큰을 갱신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 토큰 만료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만료가 됐거나 만료가 임박하면 API 리퀘스트 헤더에 추가적인 리프레시 토큰을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서 API 요청을 보내고 서버에서 401 리스폰스를 보냈을 때 클라이언트가 리프레시 API 요청을 보내서 갱신된 SS 토큰으로 재요청을 보내는 방식 중에서 고민하다가 백엔드와 협의 후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드는 그에 대한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쿠키에 있는 리프레시 토큰 값을 가져온 후에 값이 널이나 undefined일 때 토큰이 만료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로그인 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버에 API 요청을 보내게 되고 서버에서 받아온 갱신된 액세스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요청 로직은 아시오스 인스턴스랑 아시오스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진아님 검색 페이지를 구현하셨는데 구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검색 페이지를 구현할 때 보여지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초기에 기획한 검색 페이지는 입력강을 받아 검색을 누르면 엑시옥스 포스를 통해 서버를 유치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맵 함수로 한 번에 10개 이상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어서 보기에 불편했기에 검색 리스트와 검색 상세 페이지를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검색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제품명, 회사명, 아르레기 여부만 사용자에게 출력되며 리스트 중 하나에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구현할 때는 useParameters 함수를 이용하여 URL 파라미터 값을 겟에 넣어 서버에 요청을 보냈고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맵으로 받아서 약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이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불안한 점은 뭐였나요? 성숙님? 네, 저는 이제 코드를 짜면서 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제가 코드를 너무 휘뚜루마뚜루식으로 짜서 다른 분 코드랑 충돌이 나지 않을지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이 순간도 지금은 동작이 잘 되지만 언젠가 충돌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을지 그 점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민수님, 검색 기능에서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오픈 API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 어려웠던 점은 오픈 API에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사용해야 할 데이터만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받아온 제이슨 데이터를 제이슨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이제 제이슨 오브젝트는 제이슨 데이터를 객체로 변환하는 것으로 키 밸류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제이슨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제이슨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려웠던 데이터 가공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 OOS 구현을 구현하는데 구글, 카카오, 네이버 중 어려웠던 OOS가 있었는지 동희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특별히 어려웠던 오어스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세 가지 플랫폼을 통합할 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우선 유어 클래스 컨텐츠 기반으로 오어스 로그인을 구현했었는데 어트리뷰트로 받는 값이 구글, 네이버, 카카오 세 개가 전부 달랐기 때문에 우선은 HTTP 리퀘스트 URL 값에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를 읽어온 후에 그리고 그 값을 키워드로 조건문을 사용해서 어트리뷰트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그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필요한 값들을 읽어온 다음에 로그인 정보를 받아오거나 존재하는 회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은 실제 서비스를 배포할 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인프라를 구축할 때 AWS 서비스를 사용했었는데 정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과제 제출하기 전 이틀 전인 저 AWS 계정이 근거 없는 이유로 갑자기 정지가 당해버려서 계정이 아직도 블락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구축했던 걸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그걸 보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리빌딩하게 되었습니다. 왜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똑같이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IDS를 자꾸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는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컴퓨터 네트워크도 공부를 해보면서 봤는데도 좀 모두 시도한 것 같은데 접속이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해답은 AWS 공식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VPC에서 자동 설정된 라우팅 테이블에서 직접 좀 수정을 하여서 시도하라는 코멘트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직접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수정하여서 시도를 하게 되었더니, 결국 IDS가 외부에서 접속이 될 수 있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시도를 좀 하면서 데브옵스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작업을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Q&A까지 끝나게 되고 발표 영상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